37년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아내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받습니다. 빌딩은 전부 당신 것이야. 단 절대 소유권은 넘기지 마라.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한다. 하지만 믿었던 아들이 관리만 맡겠다며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긴 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비밀 문서 하나. 과연 그녀는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37년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되었다. 명숙은 남편이 다니던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중년의 남자로 안경 너머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명숙은 놀랐다. 남편은 그런 걸 남길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우리 둘이 함께 늙어가면 되지, 뭐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익숙한 필체, 남편의 글씨였다. 명숙에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빌딩은 전부 당신 것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 둘의 것이고 이제는 온전히 당신 것이 되어야 해. 현석이에게 관리를 맡길 수는 있어. 하지만 소유권만은 절대 넘기지 마.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고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사랑해, 명수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딩의 소유주는 한명숙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이미 명의를 이전하셨습니다. 그랬군요. 다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관리는 아드님께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고인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영 감각도 뛰어나시니까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석은 똑똑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남편도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럼 관리는 현석이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건 어머님 판단이십니다. 다만 만약 관리를 맡기신다 해도 소유권과 관리권은 별개라는 걸 명심하세요. 법적 서류에 서명하실 때는 꼭 제게 먼저 연락 주십시오. 명숙은 명함을 받아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날 저녁 현석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명숙은 손녀 서연이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들고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응, 서연이는? 학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거실은 깨끗했다. 항상 그랬다. 유진은 정리정돈의 귀재였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 가지런히 정돈된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중 하나에 명숙의 얼굴도 있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 차 드릴게요. 유진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명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현석이 서재에서 나왔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현석은 소파에 앉으며 노트북을 펼쳤다. 어머니, 빌딩 관리권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응?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세입자들 관리, 수리비 처리, 세금 신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유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세입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 있으면 어떡해요? 명숙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맡으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는 매달 임대료만 받으시고 나머지 복잡한 건 제가 처리하는 거죠. 물론 관리비는 안 받을게요. 아들이 하는 건데 뭐. 명숙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녀는 부동산 관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모든 걸 남편이 처리했다. 그녀는 그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데? 현석이 웃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유진이 덧붙였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든 어머니 편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님도 그러길 원하셨을 거예요.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럼 내가 해봐라. 현석의 얼굴이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현석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명숙을 찾아왔다. 평일 오후였다. 명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시간 좀 있으세요? 응, 무슨 일인데? 현석은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다. A사 용지 수십 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다. 관리 위임 서류예요. 이거 서명해 주셔야 제가 정식으로 빌딩을 관리할 수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세입자와 계약하고 수리업체 선정하고 세금 신고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명숙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다. 갑, 을, 위임, 대리권, 포괄적 권한. 머리가 지끈거렸다. 현서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머니, 이런 건 원래 다 어려워요. 법률 서류가 그렇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엄마. 그래도 변호사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현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변호사한테 보여주면 수수료 나가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저 믿고 서명해 주세요. 유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다른 집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 관리해 주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명숙은 망설였다.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다. 소유권은 내 거 맞지? 당연하죠. 어머니, 이건 그냥 관리 권한이에요. 저는 어머니 대신 일만 하는 거예요. 100% 확신합니다. 명숙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엄마 같았다. 서류 맨 아래,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명숙은 자신의 이름을 썼다. 한명숙. 세 글자를 쓰는 순간 현석의 눈빛이 변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오렌지 주스를 내왔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걱정 하나 덜으셨어요.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새벽 2시에 일어나 남편 생각이 났다.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고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해.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변호사의 명함을 찾아 번호를 눌렀다가 새벽이라는 걸 깨닫고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서명한 서류가 있는데요. 혹시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다음날 오전에 왔다. 어머님, 빨리 사무실로 오십시오. 급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 변호사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님, 이건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는 명숙이 가져온 서류 사본을 책상 위에 펼쳤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조항을 가리켰다. 여기 보십시오. 소유권 전면 이전에 동의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어머님께서 빌딩의 소유권 100%를 아드님께 넘기신 겁니다. 순간 명숙의 귀가 먹먹해졌다. 난 앉아 있다가 기운이 빠지면서 실신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뭐라고요? 순간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물었다. 더 심각한 건 여기 이 조항입니다. 증여자는 이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취소나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네. 어머님은 이제 그 빌딩의 소유주가 아니십니다. 아드님이 소유주입니다. 명숙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님, 서명하실 때 내용을 제대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현석이가 관리 권한이라고만. 형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께서 직접 서명하셨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다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네, 어머니. 현석아. 너 뭐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몰라서 물어. 소유권 이전했다며?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어머니,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변호사가 다 알려줬어. 현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니가 변호사한테 갔어요? 왜 저를 못 믿고 그러세요? 네가 아직도 네 죄를 모르는 거야. 너 내가 소유권 넘긴 줄도 모르고 서명했잖아. 어머니, 서류에 다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안 읽으신 거죠.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겁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빌딩 관리 못 하시잖아요.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나중에 상속세 나오면 어쩌려고요? 제 이름으로 해놓는 게 세금 면에서도 훨씬 유리해요. 그런 건 나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지.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나아요. 명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에서 땀이 났다. 한현석 이 자식아, 당장 원상복구해. 이미 등기 이전 끝났어요. 법적으로 이제 제 거예요. 어머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생활비는 드릴 거예요. 매달 200만 원씩 드리면 되죠? 200만 원? 임대료가 1,500인데. 200만 원? 어머니,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세금에 수리비에 공실 위험에. 실제 순수익은 그 정도예요. 거짓말이었다. 명숙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고 있었다. 현석아,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 일로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또 전화가 끊겼다. 명숙은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다.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변해가는 얼굴들, 그날 이후 명숙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현석은 약속했던 200만 원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 첫 달에는 왔지만 두 번째 달에는 사흘 늦었고 세 번째 달에는 100만 원만 왔다.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면 몇 시간 혹은 며칠 후에 바빠서 못 봤어요 라는 답장이 왔다. 명숙은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다. 남편이 남긴 예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다. 그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은 현석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유진의 목소리였다. 나야,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현석이 있어? 회식 갔어요. 그래, 그럼 내가 기다릴게. 어머니,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유진은 문을 반쯤만 열고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잖아.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서연이가 공부하고 있어서. 서연이? 내가 가면 방해돼? 그게 아니라. 어머니,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명숙은 유진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사람. 항상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라고 했던 사람. 그래, 알겠어. 문이 닫혔다. 명숙은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엘리베이터에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늙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칼엔 흰머리가 늘었다. 눈가는 축 처져 있었다. 나는 이제 짐이 된 거야. 다음 날 명숙은 손녀 서연이의 학교 근처로 갔다. 학교 시간을 맞춰서 기다렸다. 학생들이 우르르 나왔다. 그 중에 서연이가 보였다. 서연아. 서연이가 고개를 돌렸다.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다. 할머니, 왜 여기 와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요즘 할머니 전화도 안 받고. 아, 그게 공부하느라 바빠서요. 서연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친구들이 멀찌감치 서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까? 뭐 먹고 싶어? 괜찮아요. 학원 가야 해서. 학원? 몇 시에? 지금 바로요. 거짓말이었다. 명숙도 알고 있었다. 서연이의 학원은 5시부터였다. 지금은 겨우 3시 반이었다. 서연아, 할머니, 저 진짜 가봐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서연이는 할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명숙은 깨달았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 부모가 시킨 거야. 추석이 다가왔다. 명숙은 망설이다가 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추석에 뭐해? 집에서 쉬려고요. 그럼 내가 갈게. 올해는 유진이네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어머니, 사람이 너무 많으면 좁아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좀 쉬세요. 명숙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추석 당일 명숙은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작은 상, 밥 한 그릇, 나물 2가지, 전 몇 개. 남편의 사진 앞에 놓고 절을 했다. 여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다. 그날 오후 명숙은 충동적으로 현석의 집 앞까지 갔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송편 한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왁자지껄한 소리, 여러 사람의 목소리.
명숙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살짝 열었다. 거실이 보였다. 큰 상이 차려져 있었고 현석과 유진, 그리고 유진의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유진의 부모, 언니네 가족까지 모두가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명숙을 발견했다. 할머니,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모두가 명숙을 바라봤다. 유진이 황급히 일어섰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나도 가족인데. 현석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송편을 만들어 왔어. 명숙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유진의 어머니가 속삭이듯 말했다. 저 할머니가 그 빌딩 주인이었다는 사람이야? 유진의 언니가 대꾸했다. 이제 아니래. 현석이한테 다 넘겼대.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숙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들어가세요. 현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명숙은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래, 알겠다. 문을 나섰다. 복도에 서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더 이상은 안 돼. 싸워야 해. 그날 밤 명숙은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다. 분명 뭔가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구두 상자 안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명숙에게 6개월 후 열어볼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또 다른 문서가 들어 있었다. 명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현석이가 문제를 일으킨 후일 거야. 미안해.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지킬 방법을 준비해뒀어. 동봉된 문서를 봐. 이건 내가 빌딩을 당신 명의로 넘기기 전에 작성한 신탁 계약서야. 법무법인 김행김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어. 이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 빌딩의 진정한 소유자는 한명숙이며 어떠한 명의 이전도 본인의 명백한 의사표시와 신탁관리인 변호사의 확인이 없이는 무효다. 만약 사기나 기망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원 소유자에게 회복된다. 명수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변호사에게 이 문서를 보여줘. 그들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기억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한 사람이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명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반격의 시작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법무법인 김행김을 찾았다. 처음 만났던 변호사는 신탁 계약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이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철벽 같은 증거예요. 정말요? 네. 고인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신탁 계약은 공증까지 받아놨네요. 법적 효력이 완벽합니다. 그럼 빌딩을 되찾을 수 있어요? 되찾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드님이 저지른 건 사문서 위조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명숙은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었다.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다. 형사 고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빌딩만 돌려받으면 돼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사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석 달, 길어도
6개월이면 끝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이틀 후 현석의 집으로 내용 증명이 배달되었다. 그날 저녁 명숙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현석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무슨 짓은 무슨 짓이야? 내가 한 짓을 되돌리는 거지. 어머니, 법정까지 가시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누가 잘못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겠지. 어머니, 저 지금 회사에서 승진 심사 중이에요. 이런 일 터지면 다 망가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한연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버지 생각은 안 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겠어. 어머니는 법정에서 이기실 수 없어요. 명숙은 차갑게 웃었다. 해보면 알겠지. 전화를 끊었다. 법정에서 첫 재판 날. 명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건너편에는 현석과 유진,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다. 원고 측 신탁 계약서가 입증할 수 명숙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네, 재판장님. 공증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관리인이었던 저희 법무법인의 원본 보관 기록도 제출하겠습니다. 현석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하지만 원고는 자발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은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증거 5번을 보십시오.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 권한일 뿐이라고 명확히 거짓말했습니다. 이는 녹음 파일로 확인됩니다. 판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다. 현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이건 그냥 관리 권한이에요. 소유권은 여전히 어머니 거예요. 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판은 세 차례 더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 판결이 내려졌다. 주문. 피고 한현석이 2024년 3월 15일자로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상가. 빌딩의 소유권 이전은 무효로 한다.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다. 명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승리의 눈물이 났다. 11장. 거리두기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현석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는 초췌해 보였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다 용서가 되는 줄 아니? 아니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명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일까? 내가 사랑했던 아이일까? 현석아, 내 어머니. 나는 이제 내 어머니로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 내 이름은 한명숙이야.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한명숙이라는 한 사람이야. 어머니, 그럼 저희는 서연이는 가끔 만나줄게. 애는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너희 부부는 이제 연락하지 마. 현석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 보기 흉해.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빌딩 관리는 전문업체에 맡길 거야. 너한테는 더 이상 맡기지 않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내 생일에 연락하지 마.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현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명숙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으로 6개월 후
명숙은 빌딩 1층에 작은 꽃집을 열었다. 명숙네 꽃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일찍 꽃시장에 가서 신선한 꽃을 사왔다. 장미, 튤립, 백합, 해바라기.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가게를 채웠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근처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들러 한 송이씩 사갔고 연인들이 기념일마다 찾아왔다. 사장님, 오늘 장미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갔다 온 거예요. 명숙은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오후가 되면 오랜 친구들이 찾아왔다. 고등학교 동창미자, 옆집에 살았던 순이, 남편 친구의 아내 영숙. 그들은 꽃집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명수가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명숙은 찻잔을 들었다. 따뜻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이 열렸다. 할머니, 서연이었다. 명숙은 가위를 내려놓고 손녀를 맞았다. 서연아, 왔구나. 할머니, 꽃집 진짜 예쁘다. 그치? 할머니가 직접 꾸몄어. 서연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벽에는 드라이 플라워로 만든 리스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할머니, 나 저번에 할머니 생각 많이 했어. 그래, 왜? 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나 할머니 썼어. 명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응.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셨어. 할머니가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게 멋있다고. 서연아. 할머니, 나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명숙은 손녀를 꼭 안았다.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도 너 때문에 힘이 났어. 서연일 보내고 저녁이 되었다. 명숙은 가게 문을 닫고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다. 남편이 좋아하던 장소였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빌딩 숲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 멀리 한강도 보였다. 명숙은 난간에 기대어 섰다. 여보, 보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나 이제 괜찮아.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당신이 날 강한 사람이라고 했지? 맞는 것 같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워, 여보. 날 지켜줘서. 그리고 미안해. 현석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명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나 이제 행복할게. 엄마에서 행복한 여자로 살아갈 수 있어. 행복했다. 한명숙, 지금부터 시작이다. 화이팅.